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짠! 네, 새로 나온 책이에요. 따끈따끈한 신간. 집을 한 채만 사도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가요?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을 할지 법인으로 할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 많이 나올까봐 나 돈 못 벌겠어요. 투자도 힘들고 뭐 사업하기도 무서워요. 월급 그냥 주는 게 편해요. 라고 선택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으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네, 안 무섭습니다. 부자들이 가장 목숨 거는 게 바로 절세죠. 현재 직방에서 절세 관련 그 채널 나와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제네시스 박님 책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래서 원래 살던 집에서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갈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원래 살던 집을 팔지 못할 때 이것을 3년 안에 팔기만 하면 비과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작년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이 기간을 줄였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집에 이사 갔을 때 이전에 살던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원래 3년이었으니까 바뀐 법을 모르고 난 3년 안에 팔았으니까 비과세일 거야 라고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자그마치 1억 원이나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세금이 나온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젊은 사람도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엄마 아빠도 알려드리고 뭐 양가 부모님도 알려드리고 네, 그래요. 정말 세금 복잡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요. 이 책 보시면 표 같은 거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기본 세율보다 주택수가 두 채인 사람은 10%, 세 채인 사람은 20%가 가산됩니다. 세금을 아주 많이 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세율인 42%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62% 정도가 양도세로 세를 냅니다. 양도세의 10%는 또 지방세를 냅니다. 실제로 62%가 아니라 한 68% 정도가 세금으로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세금을 알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겠죠.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고요.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100% 감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감면은요. 감면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20%를 내야 되는 거고요. 비과세는 아예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정말 좋겠죠. 경제가 정말 어려울 때 양도세 100% 감면 이런 제도가 몇 번 시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융위기 이후로 집을 아무도 안 사서 그때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양도세 감면을 해줬었고요.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광교 신도시 같은데 초기에 그리고 대전의 도안 신도시 같은 데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준공공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 2018년도 말까지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1가구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내 집을 가지고 이사 다니시는 분들은 100%가 가능하죠. 물론 9억 이상인 고가주택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집을 사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정작 집을 사면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요. 저도 맨날 어려워요. 헤매요. 검색해보고 계산기 찾아보고 막 물어보고 합니다. 자, 대략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실거래가 5억 원인 주택은요. 전용 면적으로 30평대,
30% 초반대까지 이하인 주택을 얘기합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550만 원이 나오고요. 해마다 재산세는 4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자, 집을 사는 첫 해에는 550만 원의 취득세, 그리고 매년 45만 원을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2년마다 이사를 다니거나 집을 알아보는 스트레스, 이사 비용 고려해보며 그리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00cc 자동차 보유하면 자동차세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비하면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주택은요, 공시가격이 6억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요,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까지입니다. 종합합산 토지는요, 토지 합쳐서 5억 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는 상가 사무실 부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공시가격이 80억 원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빌딩, 상가 80억 원 공시가 있는 거 사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라고 합니다. 주택이 엄격하죠.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라고 합니다. 아무나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날에 소유주가 이 금액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사신다면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게 좋겠고요. 무언가를 파신다면 6월 1일 전에 파는 게 좋겠죠.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50%의 세금을 냅니다. 세금이 비싸죠. 5천만 원 벌면 2,500만 원 내는 거예요. 1억 벌면 5천만 원 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사이는 40%입니다. 2년 이상을 보유해야 기본세율 6%에서 42%. 이 안에 보시면 표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표들이 계산하는 표들이 많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양도소득세율 표라고 해도 나옵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50%, 분양권도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죠.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후에 팔면 세금이 줄어든다. 그런 걸 따져서 하면 좋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급매물이 많이 나왔죠. 6월 말까지 팔려면, 혹은 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내기 싫으니까 5월 말까지 팔려면 4월 정도에는 계약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초, 4월 중순 요런 때 좀 급매물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세금이 굉장히 싸니까요. 6월 말까지 팔아야. 6월 말이 지나면 세금이 도로 확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파는 것을 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세금 너무 많잖아 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제가 되는 건데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이 됩니다. 기본 공제는 매년 1인당 250만 원씩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팔았을 때 매년 250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250까지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배관을 고치거나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누수, 샤시, 발코니 개조, 이렇게 정말 중대한 수리, 막 도배 장판 이런 건 안 돼요. 도배 장판, 싱크대 그런 거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영수증, 입금 내역,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잘 첨부하고 계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이유로 몇 년 전에 보유만 해도 된다라고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거주가 아닌 보유로 이제 지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굉장히 많아요. 서울은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 외에 일부 수도권이랑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이 지역들은 반드시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집이 하나 있는데 하나를 뭐 분양을 받거나 샀어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집이 잘 안 팔려요.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집이 2개가 됐어요.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전 집을 비과세 해주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첫 번째 집을 사고요. 1년이 지나고 다음 집을 사야 됩니다. 이 집을 사자마자 내일 또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전 집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거주까지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다음 집을 사고 나서 이 전 집을 3년 이내 팔면 됐어요. 됐는데 지금 조정 지역은 바뀌었죠. 2년으로. 2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날짜가 지나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요런 데로 가는 경우는 2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니까요. 근데 세입자가 딱 2년이 들어있고 날짜를 딱 맞추기가 쉬울까요? 이게 지금 대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좀 잘 얘기를 해서 전에 살던 세입자와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도차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사다 보면은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손해가 났거나 시세 차익이 별로 없는 거. 그런 거는 혹시 수익이 난 게 있으면 같은 해에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명의가 같아야 됩니다. 제가 산 것 중에 떨어진 것과 제가 산 것 중에 오른 것. 혹시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겠죠. 하락을 더 많이 했다.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그 1가구 2주택 비과세 있죠. 그런 거랑 다주택자가 기존 집을 다 매도하고 마지막 한 채를 남겨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이런 어떤 비과세 판단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팔고 하나가 남았을 때요. 순수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추가로 보유한 후에 팔아야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쓰여 있어요. 되게 어렵죠. 나는 너무 복잡해요. 예. 예전에는 첫 번째 이 집을 팔고 내가 순수 1주택에 이미 옛날부터 살았어요. 2년 넘었어요. 그러면 바로 비과세가 됐는데 다 팔고 집이 한 채 남았을 때 그때부터 다시 2년을 추가하라고 하니까 진짜 너 살 집 말고는 자꾸 돈 벌려고 집 사지 마라고 세금 많이 거둘 거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많은 세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직계 비속의 경우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전 증여를 자녀에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무서운가요? 자금 출처 조사는 예전에 부동산만 했었는데요. 2007년엔 보험, 그리고 예적금, 주식, 해외 송금된 자금, 2013년부터는 전세금, 임대자금, 채무 변제, 누가 빚을 갚아줬는지, 자동차 구입, 창업 자금까지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 돈을 빌릴 때도 그냥 은행에 가서 빌리시고요. 투명하게 뭐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자금을 내가 증여세도 안 내고 막 증여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자금 출처 조사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40대 이상의 세대주가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4억 원까지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대 세대주 정도 됐으면 어떻게 모아서 4억 정도는 그냥 있을 수 있을 거야. 굳이 이 정도 가지고 조사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남편 나이 또래가 4억짜리 집을 산다면 자금 출처 조사에 문제가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대주가 아닌 30세 미만은요. 5천만 원까지만 자금 출처 조사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0세 미만 막 젊은 사람들이 막 강남에 집 사고 막 몇 억짜리 사고 이러면 당연히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 중에 주택임대사업자 이야기도 할게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할까요? 라고. 다 등록하고요. 거주주택 한 채만 있으며 임대사업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조건은요. 거주주택의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등록한 임대주택은요.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합니다.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 수도권과 기타 지방은 3억 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비싼 집은 안 된다라는 거죠. 등록한 임대주택은 이제 지자체와 관할 세무서에 모두 등록해야 돼요. 전월세 5% 이상 증액 안 됩니다. 4대 보험료 납부 의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전업주부인 제가 전업주부인데 임대 사업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되는 순간부터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5년 임대를 하지 않고 중간에 팔게 되면 과태료가 3천만 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엄청 많으니까 잘 공부를 해보시고 이거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셔야지. 뭐 임대사업자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비과세 받는다더라. 하고서 무조건 했다가 나중에 진짜 힘듭니다. 취소도 안 되고 이거.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8년 이상을 의무 임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5년이라고 써있는데 혜택들을 보려면 8년이래요. 다 토해내야 돼요. 5년만 내가 임대를 하고 6년째 판다.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거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로 제한이 됐습니다. 언제부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이제 이미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거주하는 집은 딱 한 번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거 위주로 잘 한 번만 아껴뒀다가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집이 뭐 별로 안 올랐다. 그럼 내가 이미 임대 사업자인데 살고 있는 집이 안 올랐다. 그러면은 세금은 그냥 내면 좋겠죠. 평생 한 번이니까 다음에 써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주택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면제를 해줬어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시작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요, 그냥 월세나 전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또 따로 알아봐야 돼요. 너무 엄청 복잡합니다. 요즘 또 뭐 법인을 하면 좋다더라 라는 것들이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인에 대해서 한번 이걸 꼭 알아보라라고 해요. 법인 명의의 돈을 함부로 뺄 수 없다. 법인과 나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 내가 세운 법인인데 왜 법인 돈을 내가 못 빼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법인은 법인 돈을 내가 함부로 빼가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에 있는 돈을 그럼 내가 합법적으로 가져오려면 급여로 가져오거나 배당 같은 걸로 가져와야 되는데 법인세를 한번 그쪽으로 내고 나한테 또 오게 되면 소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2번 내야 되니까 세금이 그렇게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금액을 많이 가져오면 많이 가져올수록 세금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절세를 위해서 법인으로 이제 그 돈을 되게 많이 버셨어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 내 명의로 된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법인에 돈을 가져와야 돼요. 세금을 또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플랜을 잘 세우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은요, 모든 비용 처리가 이제 가능한데요. 증빙을 잘 갖춰야 됩니다. 작은 물건 살 때도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거나 개인 용도로 사게 됐을 때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요. 이런 거 세무사를 써서 회계 처리, 세무 조정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계속 막 신고해야 되고 법인세도 신고해야 되고 할 것들이 사실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일시적 이가구 비과세를 계속하면서 내가 거주하면서 점프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거야. 세금을 하나도 안 낼 거야 라는 분이 계신가 하면 나는 적극적으로 임대사업해서 월세를 받고 싶어 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월세 말고 나는 매매 차익을 보고 싶어 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에 따라 절세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현재 각각의 소득이 얼마인지,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뭐 사업자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개인으로 할 건지 너무 다른 세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투자 유형을 잘 보고 나한테 맞는 패턴을 이 책을 통해 찾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은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4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또 생기지 않는데 진짜 은퇴하신 분이나 주부들은 그냥 단순하게 임대사업자 좋으니까 해야지 했다가 이런 것들이 확 터질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봐서는 앞으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몰랐던 분들이 좀 받아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반영한 책입니다.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읽고 싶으신 분은 서남부자 프로젝트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서평단 신청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